여러분, 드라마 귀궁의 사화 초반부를 보셨나요? 드디어 팔척귀의 완전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거대한 형체, 핏기 없이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 기이하게 긴 팔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왕에게 빙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보여주는 장면. 이정의 몸에서 빠져나온 팔척귀가 이정 뒤에 서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모습. 그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소름이 돋았죠. 특히 이무기 강철이조차 압도당하는 팔척귀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귀궁에서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낸 최고의 공포 아이콘, 팔척귀의 정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팔척귀.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본 모습이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왕에게 빙의할 수 있는 존재, 이무기 강철이조차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괴력을 지닌, 그리고 왕가의 지독한 원한을 품은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드라마 귀궁의 사화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팔척귀의 실체,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 존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소름 돋는 진실까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귀궁이 보여준 충격적 진실, 팔척귀의 모든 것.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미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팔척귀. 이름 그대로 풀어보면 8척의 키를 가진 귀신입니다. 조선시대 한 척이 약 30.3cm였으니 무려 2m 40cm에 달하는 거대한 귀신이죠.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가 1m 60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정말 압도적인 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민담에서 팔척귀는 강력한 원한과 한을 품고 있는 귀신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첫째,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다리가 없거나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 폴짝폴짝 뛰면서 이동하는 독특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간을 납치하거나 위협하는 괴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특히 밤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으슥한 곳이나 야간에 목격담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없거나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폴짝폴짝 뛰면서 이동하는 모습은 공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기괴한 느낌을 줍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기괴한 움직임을 표현하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출몰하고 으슥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달빛이 없는 어두운 밤, 무덤 근처나 산길에서 종종 목격된다고 하죠. 귀궁에서도 항상 밤에만 등장하는 것 보셨나요? 또한 인간을 납치하거나 위협하는 괴력의 존재입니다.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적극적인 악귀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갑의 혼령을 삼킨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대의 많은 공포 영화나 괴담에 등장하는 귀신들의 원형이 바로 이 팔척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귀궁의 팔척귀는 이런 전통적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인 셈이죠. 드라마 귀궁 사화에서 드디어 팔척귀가 완전체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적인 모습 보셨나요? 창백한 피부,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 검은 옷자락이 흩날리는 형상. 특히 앞권은 이정왕에게 빙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발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팔척귀의 복장이 장수복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흑색의 갑옷처럼 보이는 웅장한 복장은 조선시대 고위 무관이나 장수들이 착용하던 전투복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이는 팔척귀가 생전에 군사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거나 전투복을 한 채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둘째, 팔척귀의 허리띠에 있는 독특한 문양입니다. 네모 모양의 큰 허리띠에 정교한 소용돌이 무늬와 복잡한 장식이 새겨져 있는데 더욱 중요한 점은 이 허리띠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썩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허리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허리띠 문화가 발달하여 신분에 따라 재료와 장식이 엄격히 구분되었죠. 옥대는 왕이나 최고위 관리들만 착용할 수 있었고 금대, 은대, 각대 등 재료와 장식에 따라 신분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팔척귀의 장수복과 네모 모양의 허리띠는 상당히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왕실과 관련된 무관 또는 왕실의 핏줄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화 장면을 분석해보면 특히 팔척귀가 이정왕에게 빙의했을 때 눈빛이 변하는 순간의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이무기인 강철이조차 내놈 인간이 아니로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신비롭게 강력한 힘을 보여줬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무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천년을 수련한 이무기인 강철조차 팔척귀를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모습이 드라마 초반부터 강조되었습니다. 2화와 3화에서 이미 그 강력함이 암시되었고 4화에서는 실제로 둘의 대결을 통해 확실히 드러났죠. 4화에서 드러난 팔척귀의 특징과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빙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정왕의 몸에 빙의해 조종하는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혼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2화에서 윤갑의 영혼이 팔척귀에게 먹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압도적인 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무기인 강철이조차 맞서기 힘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4화에서 강철이와의 대결 장면에서 이를 확실히 보여줬죠. 경귀석과의 연관성입니다. 이정왕으로부터 여리가 가져온 경귀석을 가져와서 팔척귀가 이정왕에게 빙의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귀석이 팔척귀를 막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장수복과 네모 모양 허리띠입니다. 팔척귀의 외형적 특징은 그의 생전 신분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왕가에 대한 지독한 원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비가 말한 것처럼 13년 전 선왕이 광증에 걸려 죽게 만든 이가 팔척귀였다는 것이고 이번에 원자의 몸에 빙의되었었죠. 또한 4화 엔딩에서 영인대군이 팔척귀의 공격을 받는 장면은 왕실 전체가 팔척귀의 타겟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팔척귀가 왕가에 대한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설정을 더욱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속 팔척귀를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전통 무속 문화에서는 팔척귀와 비슷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무속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큰 귀신, 특히 묘지와 관련된 거대한 형체의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큰 귀신은 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원한이 형상화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이런 거대한 귀신이 나타나면 가문의 불운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업에 연이은 실패를 겪거나 원인 모를 불행이 계속되는 경우 큰 귀신이 붙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조상의 묘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징후가 두드러진다고 믿었습니다. 묘자리가 나쁘거나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묘를 훼손했을 때 그 조상의 원한이 거대한 귀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민간 신앙은 실제로 현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믿음이 우리 문화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한국의 귀신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체계적입니다. 귀신도 종류가 있고 계급이 있다고 할까요? 전통적으로 귀신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귀는 생명이 있는 물체나 사물의 영혼, 신은 자연물의 영혼, 호는 인간의 몸에 머무는 영혼, 백은 물체나 자연에 깃든 영혼입니다. 팔척귀는 귀의 범주에 속하며 특히 원귀라고 부르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이 형상화된 존재입니다. 한을 품고 죽은 이들의 원혼은 한국 귀신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겪어온 역사적 아픔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처녀귀신, 원귀, 잡귀 등 다양한 귀신 중에서도 팔척귀는 그 크기와 파괴력으로 인해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팔척귀가 단순한 공포의 대상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팔척귀는 액막이라는 사회적 역할도 했습니다. 마을에 재앙이 닥치면 그 공포의 대상을 팔척귀로 설정하고 마을 사람들이 단합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었죠. 이처럼 팔척귀는 공포와 함께 사회적 통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귀궁에서도 이런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팔척귀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왕실의 부패와 억압에 대한 반발, 일종의 역사적 심판자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척귀는 특히 묘자리,
즉 무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무속신앙에서는 팔척귀를 영적 재앙의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묘자리가 매우 나쁜 경우, 조상의 묘에 누군가 악의적으로 저주를 건 경우, 한많은 영혼이 터를 지키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척귀는 자손들에게 끊임없는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가족 중 질병, 사고, 재물 손실이 반복되거나 꿈에 거대한 형상의 귀신이 나타나는 등의 징후가 있으면 팔척귀가 묘를 지키고 있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이런 팔척귀의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파묘라는 극단적인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파묘는 말 그대로 묘를 파헤치는 행위로 팔척귀의 기운을 끊기 위한 의식적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파묘는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에서는 마음대로 파묘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드라마 귀궁에서 팔척귀가 왕실을 저주하는 설정이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실제 민간신앙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왕릉이나 왕실 관련 무덤에 문제가 있어 팔척귀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척귀라는 존재를 통해 한국 전통 공포 문화의 한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공포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드라마 귀궁에서 묘사된 팔척귀는 장수복과 네모 모양의 허리띠를 통해 그 신분이 암시되고 왕실 전체를 향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으며 이무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리로는 왕가의 지독한 원한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드라마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지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 어둠 속에서 문득 키 큰 그림자가 보인다면 아마 그냥 가로등 그림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팔척귀의 존재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